앞으로의 삶을 준비를 잘 한 사람들은 한순간 한순간을 보람있게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과 불행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동부 지역의 미혼 여성 중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 어떤 일로 왔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네, 강의를 할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껴요. 또 아쉬움도 남고요. 그렇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앞으로의 삶에 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교수님과 다르게 친근감이 있으시고 또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맞춰주시려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분이 뭐라 하시냐면 성적표를 가져와서 제가 지금 A를 2개 맞고 나머지는 다 A뿔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계속 내그라를 쓰는 거예요. 계속 내그라. 저한테 좋은 점수를 주세요. 제가 듣는 수업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인데요. 저희한테 좀 생소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인데 교수님께서 실제 기관에서 하셨던 내용들을 알려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듣고 있어요. 제 주변에 과목을 하시는 분인데 제 과목은 한 과목 정도만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성적표를 가져와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지혜로우신 부모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면 앞으로의 삶이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60대 이상의 노인들에 의해서 우리 세계의 모든 역사가 CNB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연습이 없는 인생,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행복의 순간을 꿈꾸면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이제 뭐 할 때? 시작! 더 크게 이제 뭐 할 때? 시작! 시작할 때. 김순환입니다. 먼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크게 따라해 주셔야 돼요.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매우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잠시 행복해 볼까요? 네, 두 분씩 그냥 옆에 두 분씩 빨리. 아니요, 인상이 좋으십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그 앞에 계신 분한테 콕 집어서 칭찬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콕 집어서 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무척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 들으면 행복하죠. 옛날에 노래 중에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네, 사랑해라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사랑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네, 고마워, 감사해, 또 그런 모든 것을 합해서 칭찬. 지금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저도 인상이 좋으십니다. 물론 시켜서 했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오죽하면요, 칭찬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칭찬 지도사 해가지고 프랑카드가 걸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해도 좋지만 칭찬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은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1시간 동안 뭐 그리 즐거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앞으로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아주 소중한 내용이니까 저를 위해서 좀 많이 박수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목은 소중한 이 순간을 위하여예요. 제가 좀 옆으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굴 보니까 무척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행복하시죠? 정말 행복하세요? 근데 이 행복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죠. 네,
저도 여러분들의 행복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그죠? 인생이 살다 보면 날씨가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뭐 흐린 날도 있고 이러듯이 우리의 인생도 좀 슬픈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재밌는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좀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거든요. 그 비결을 오늘 배워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중년을 맞이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소중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셨죠? 100세 시대 여러분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100세 시대 복 아니에요? 왜 복이 아닌가요? 아, 난 100세 안 살고 싶다. 안 되는데요. 저 뒤는 들으셨습니다. 젊으신 분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행복하시다 하시면서도 100살을 살아야 된다 하니까 안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순간이 오든지 내가 좀 더 그 순간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용기 있게 또 힘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그마한 비결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람은 태어나서 언제까지? 청년기까지 발달을 한다. 그때까지만 성장 발달을 하고 그 이후에부터는 뭐가 일어난다? 노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요 25살쯤 되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과거에는 청년기까지만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청년기까지 좋은 발달을 이루어서 앞으로 잘 살 것인가, 그런 연구를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령사회를 맞이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아니다, 인간이 청년기까지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요 발달이라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말해요. 이 성장과 성숙에는 플러스 되는 요인과 마이너스 되는 요인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얻는 것과 잃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청년기까지는 어떤 것을 얻냐면 보이는 것, 몸이 점점 커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점점 성숙을 해요. 그런 모습을 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년기까지만 성장한다,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요즘 고령 세대를 맞이해서 전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전 생애를 연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청년기까지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까지 계속해서 무언가 발달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도 잘 모르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발달을 하는가 보니까 정신적인 성숙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노하우가 많잖아요. 우리 젊은 것들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며느리 얻어오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못해. 기본인데 그것도 못해. 막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귀한 능력이거든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1955년에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는 데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에서 무엇을 연구했냐면 천재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이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잠재력을 사용했는가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천재 아인슈타인이 15%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15%만 사용하고 죽은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남은 거죠? 계산도 잘하십니다. 네, 85%가 남은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럼 몇 프로 사용하고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몇 프로 사용할까요?
몇 프로? 나는 5%쯤 사용한다. 네, 우리 보통 평민들은요, 저처럼 평민들은 1%에서 2%를 사용하고 죽는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 엄청난 능력을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 안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젊었을 때만 사용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삶의 지식이나 삶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잖아요.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이 노하우에다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그 잠재력 85%가 아니죠. 잠재력 우리는 1% 사용했다고 하고 99%의 잠재력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 잠재력을 플러스 하면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잘 간과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눈도 잘 안 보여, 노안이래. 그 다음에 귀도 잘 안 들려, 노안이래. 피부도 자꾸 처져, 눈도 막 자꾸 내려앉아. 이런 것을 보면서 인생 늙어서 꼭 살 필요가 있나? 일찍 죽는 게 좋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100살 살고 싶으세요? 아까 여러분들 다 어땠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러셨죠? 안 살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엄청난 능력은 보지를 않으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기 때문에 안 살고 싶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개발할 수 있는,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꼴깍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능력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능력을.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 도전을 할 수 있다. 뭐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뭘 도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세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쌓아온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젊은이들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름을 붙여주면 따라해 볼까요? 노인력. 그러니까 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노인력이라 하면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 힘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나만의 뭔가를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열정. 따라해 볼까요? 열정. 더 크게 열정. 손 한번 탁 들면서 해볼까요? 열정. 맞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난 나이가 이 정도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다? 열정. 너무 잘하십니다.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역사상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빛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볼까요? 한번 일단은 노년기에 열정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위대한 업적을 나타냈는데 우리 세계 역사상에 최대의 업적의 35%는 누가 이루어냈냐면요, 60대에서 70대가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여기 60 넘으신 분 많으신가요? 60대에서 70, 그렇게 되셨어요? 전혀 안 보이세요. 60대, 70대에 계신 분들이 60대에서 70대이신 분들이 35%의 우리 모든 세계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또 23%는 70에서 80대. 와, 우리 정말 너무 가능성 있죠. 또 6%는 80대. 우리 80까지 살려나 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열정 있는 분들은 빨리 안 죽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일이 남았는데 왜 죽어요? 이 일을 해야죠. 그래서 6%는 80대.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 보니까 60대 이상의 노인들에 의해서 우리 세계의 모든 역사가 아주 중요한 업적이 64%가
60대 이상의 어른들에 의해서 이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정말 나 늙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할 때? 너무 잘하십니다. 다시. 이제 뭐 할 때? 더 크게. 이제 뭐 할 때? 시작할 때. 네,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핫에이지를 사신, 핫에이지라는 것은 뜨거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 뜨거운 인생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은퇴 이후에, 그러니까 55세 이상의 그 분들이, 55세 이상에 되신 분들이 뭔가 뜨거운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낸 어떤 업적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플라톤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어렵지만 들어봤죠? 뭐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들어봤어요. 그죠? 철학자죠. 50세까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제가 지금 사회복지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 우리 사회복지학과에 작년에 74세 되신 분이 1학년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저는 MT를 안 갔으면 했거든요. 근데 우리 현역 학생들하고 MT를 가셨어요. MT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즐겁게 생활하시는지. 그분이 지금 저한테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제 그 과목은 안 듣는 분이시고 그 제 주변의 과목을 하시는 분인데 제 과목은 한 과목 정도만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성적표를 가져와서 제가 지금 A를 2개 맞고 나머지는 다 A+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계속 떼그랑을 쓰는 거예요. 계속 떼그랑. 저한테 좋은 점수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좋은 점수를 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늘 박수를 드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거 배워서 뭐 할 게 아니야. 지금 애들하고 공부를 시작해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알지 못했던 세계를 새롭게 경험을 하니까 사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플라톤도 이렇게 50세까지 학생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그 유명한 그죠? 철학자는 원숙한 철학을 70세부터 했다고 합니다. 또 베르디라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 노래는 알 거예요. 아베 마리아, 이 노래 아시죠? 네, 다는 모르지만 거기는 아시죠? 네, 이 노래를 언제 했다고? 오셀로라는 것은 80세에 작곡을 했고 아베 마리아는 85세에 작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괴테라는 사람은 파우스트를 60세에 쓰기 시작해서 언제 마쳤다고요? 82세에 마쳤다고 합니다. 열정 있는 분들은 옛날엔 다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60세에 한갑이라는 거 뭐예요? 한갑이나 사셨어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80세 이상 사셨죠. 왜요? 할 일이 남아있거든요. 열정이 있어서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이 일 다 하고 죽어야지. 나 못 죽어.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이분들은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요. 미국의 그 리버벤이라는 사람인데 81세 때 어떤 소녀가 선생님 되게 그 그림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림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미를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소질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분이 101세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전을 열었는데 신기한 건, 더 중요한 건 미국 화단에 돌풍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돼서 101세에 정말 멋지지 않아요? 또 조지 잘루키라는 사람은요 60세에 이제 자기의 일들을 다 은퇴하고 은퇴한 후에 ACN이라는 것은 통신회사를 말해요. 이것을 시작을 해서 지금 73세신데 올해 73세신데 100억대 연봉을 본다고 합니다. 부럽죠. 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멋진 분들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몇 살이신가요? 101살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시작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시작할 지금 절호의 기회죠.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 지금 나이가 많은데 뭘 할 수 있겠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핫 에이지를 이야기했는데 세들러 박사라는 사람, 미국의 사람이에요. 이 세들러 박사가 그 핫 에이지라는 것을, 핫 에이지라는 내용을 써서, 책을 써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우리도 핫 에이지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람이 출생을 해서 30년 동안은 뭐 하죠? 주로 공부하죠. 공부합니다. 배웁니다. 정말요, 배우는 기간 길어요. 그죠? 한 거의 20년간 배우죠. 그래서 출생부터 30세까지는 온통 배우는 일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이 배우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죠? 그 다음 생을 위해서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30년 동안 투자를 해서 열심히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연령기는 뭐냐면 60세까지인데, 이때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가족이나 또는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기가 두 번째 연령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세 번째 연령기예요. 우리는 그동안은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이죠. 이 세 번째 연령기는 언제냐면 60세부터 90세까지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60세까지 살 때는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는 나머지는 뭐였어요? 예, 여생이라 이렇게 말해서 여생은 여유 있는 생이죠. 그래서 그냥 나머지 생을 살다가 잘 죽으면 끝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도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3분의 1도 넘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들러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어떻게 중요한 시간이냐면 이때야말로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산 인생보다 가장 뜨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60세부터 90세까지 서드 에이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드 에이지에 그 연령기에, 제3의 연령기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핫 에이지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핫 에이지의 삶을 조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60세부터 남은 것이 여생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언제부터가 여생이에요? 90부터 죽을 때까지가 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쉬어도 돼요. 아, 나 그때도 열정적으로 일해야지 하시면 더 좋고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내 인생을 좀 편히 쉬다가 여생을 보내고 가야지, 이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생을 즐기다가 그냥 편안히 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긴 인생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김열교 교수님이라고 서강대 교수님이신데, 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다 마치고 노년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책을 많이 쓰고 싶거든요. 제 앞으로의 소망은 이제 책을 많이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이 김열규 교수님이 노년의 즐거움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아름답고 멋진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건강, 재산, 중요한가요? 네, 일단은 뭐니 해도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요즘 분들은 다 건강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건강을 참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길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면 자식들이 내 여생을 책임져 줬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 여생을 자식들한테 맡기기엔 너무나도 그죠? 미련도 많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생, 나머지의 삶을, 은퇴 후에 나머지의 삶 동안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운용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재산 관리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노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노년에 행복하려면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배우라고 하니까 뭐 1, 2, 3, 4 배우고 영어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좋아요.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는데 자식들 때문에, 그죠? 내 모든 삶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서 못했던 거, 아이고 이 나이에 해도 될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배워라. 이제 평생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평생학습관, 또 요즘에 대전에 뭐가 생겼죠? 대전? 네, 시민대학에 혹시 다니시는 분 계세요? 혹시 시민대학? 네, 시민대학에 가면 정말 프로그램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정말 제가 너무 웃음이 나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분이 공무원을 퇴직하셨어요. 지금은 70세, 올해 70이 되셨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셔요?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공무원을 이제 퇴직하고, 제가 퇴직하기 전에 노년을 준비하셔야죠. 더 일하셔야 되니까, 뭔가 하셔야 되니까 준비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처자식을 위해 살고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쉬어야죠.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작년에 뵀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시민대학에 다니신대요. 그래서 시민대학에서 뭘 배우세요? 근데 그분이요 점잖으신 분이세요. 참 말씀도 잘 안 하시고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문학 강의나 무슨 뭐 문학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걸 하시겠지 딱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배우시는데요? 하고 여쭤봤더니 구연동화를 배우신대. 구연동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구연동화가 뭔지 아세요? 네, 토끼와 거북 이야기해주고 옛날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구연동화. 그 유치원에 가서 해줄 수 있는 구연동화를 배우신대요. 70이신데 그리고 점잖으시고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퇴직을 하고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에 있었는데 경비를 할 수도 없고, 아파트에 경비를 할 수도 없고, 애들처럼 알바를 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들더래요. 그리고 친구들이 점점 떨어지고 자기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중에 그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갔더니 구연동화를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손주빨 되는 아이들한테 구연동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의 보수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것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마침 손주가 생긴 거예요. 근데 손주랑 놀아주려면 좀 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직장도 얻게 되고, 그 직장이라고 해서 뭐 큰 직장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구연동화를 해주면 한 달에 20만 원인가 얼마를 받으신대요. 근데 그분한테는 굉장히 내가 일을 해서 받았다는 그 행복감,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리고 또 일석이조라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손주들과 같이 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구연동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도 배우고 뭐 색종이 접기 뭐 붙이기 이런 것도 배운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진작에 내가 밖으로 나와서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더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야 너희들 어린 것들이 뭘 알아,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한테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정말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섬겼고 우리가 대장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나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우리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워줄 게 없어. 오히려 그들과 대화를 하려고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막 우기면
그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우리와 함께 놀아주겠어요? 안 놀아주죠. 처음에는 뭐 네네네 하다가 나중에는요 확 무시해버리거든요. 우리가 이들과도 소통하고 사회와도 소통하고 함께 가려면 우리가 오픈 마인드, 우리의 지식의 어떤 마인드를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식의 그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지식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쓸모없는 지식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알았는데 그게 필요 없는 거. 예를 들면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주판 잘 놓는다고, 나 주판 잘 놓거든. 아무리 우기면 뭐 해요? 지금 주판 놓는 걸 가지고 누가 은행에 다녀요? 그죠? 컴퓨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옛날엔 상업학교를 나와서 주판을 잘 놔야 은행에 갔지만 지금은 아무 학교나 나와도 그죠? 실력 좋으면 어디에 가요? 은행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컴퓨터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주판 잘 놓거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한 가지의 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돼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좀 지루하니까 잠시 여러분들이 치매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치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다 깍지를 끼시고요. 깍지를 끼시고 엄지손을 2개 붙이세요. 여러분, 엄마가 출근할 땐 뽀뽀뽀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보통 때는 엇갈리는 거예요.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치매가 오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깍지를 끼시고 아빠가 출근할 땐 뽀뽀뽀 할 때만 맞추는 거예요. 아시죠?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가 출근할 땐 뽀뽀뽀. 엄마가 빨리 하겠습니다. 뽀뽀뽀. 제가 빨리 하면 빨리.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땐 또 만나요 뽀뽀뽀. 우리는 귀염둥이 뽀뽀뽀 친구. 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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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네, 누군지 제가 봤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아, 내가 혹시 치매 증상이 바로 오나?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이거 다시 연습해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한 거고요. 자, 준비된 노년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절호의 기회니까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된 노년은 아름답다라는 책을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주로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첫째는 건강. 아까도 건강을 얘기했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사실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죠. 그래서 건강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하고 똑같죠. 네, 재산을 관리 잘하고 운용을 잘해서 내가 100세까지 산다라고 생각하고 재산 운용을 해야 된다. 아, 나 지금 열심히 막 맛있는 거 먹고 다 쓰고, 아이고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막 쓰고 즐겨야지, 이게 아니라 100세까지 산다 생각하고 적당한 운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또한 여기에서 더 플러스 된다면 무엇이 있냐면, 아니요, 재산에서 만약에 내가 어느 날 언제 어느 시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죽음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어떠한 재산을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죠? 죽을 때 유서를 쓰고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재산도 없는데 무슨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도 형제가 내 칼부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정말 의 좋았던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의가 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에는요,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을 많이 가르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과 많이 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친구가 많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풀어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 수준이 굉장히 달라진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친구, 그 다음에 5번째는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이 특히 50대가 되면요.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좀 별로 필요한 부분이 별로 없어.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필요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유머를 하면 남자들이 여성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뭘 해줘야 된다고 그러죠? 밥도 해주고, 그죠? 요즘에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행복한 거 다 말씀해 보세요. 빨래도 해주고, 아이도 봐주시고, 네,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밖에서 일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뭐 해야 돼? 재운다. 두 번째는 재운다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지금은 유머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가만둔다. 네, 남자들은 먹인다, 재운다, 가만둔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어때요? 별별 걸 다 줘 행복한데 남자들은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진짜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칭찬인데요. 뭘 칭찬할까요? 칭찬 맞아요. 뭘 칭찬하면 될까요? 남자의 능력을 칭찬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걸 당신이 다 했어. 이렇게 대단해 당신. 이렇게 그 남성이 할 수 있는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능력을 칭찬해 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50대 그러니까 50대 이전부터 부부관계를 편안히 잘 유지시켜야 갈등이 없어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없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삐걱거리면 절대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해서 잘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도 조금 중요한데요. 거주지예요. 거주지. 내가 좀 더 나이가 들면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큰아들, 둘째 아들, 여러분 자녀들과 살 분 계세요? 어머나 다 아무도 없으세요? 어떡해요? 네, 우리를 보통 무슨 세대라고 하죠? 낀 세대라고 얘기해요. 또는 샌드위치 세대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가 열심히 봉양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절대로 죽을 때까지 모시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왜? 자식들한테 다 퍼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세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로 더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휠체어도 탈 수 없을 때 그때 자식들한테 갈까요? 더더욱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때는 어느 요양원에 갈 건 사실은요. 저희 앞집에 계신 우리 어르신 한 분이 그 교장 선생님 부인이신데 남편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요양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요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앞으로 휠체어도 못 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냐. 지금 자식들은 다 뭐 공무원이고 뭐 의사고 막 잘 됐어요. 선생님 자녀니까 다 잘 돼 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아프다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갈 만한 요양원을 내가 지금 보러 다닌다. 그래서 시립도 가고 뭐 6군데를 다녀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가장 편안하게 보낼 만한 곳을 자기가 미리 봐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옛날에 요양원이 아니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아까 그 처음 소개할 때 말씀하셨는데 여성들은 남자보다, 그렇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남성분이 2-3살 많으시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그렇다 보면 여성들이 3년에서 4년을 더 살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까지 플러스하면 7년에서 8년, 6년에서 8년 정도를 우리 혼자 또 살아야 돼요. 남편 없이. 그럴 때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 두면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삶의 완성인 죽음 준비를 해라. 저는요 이거는요
제가 죽음 준비 교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책에 나와 있고 다른 인터넷에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이 얘기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죽음 준비까지 해놓는 사람들이 정말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모든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핫에이지를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세들러 박사가 핫에이지를 살 수 있다. 정말 진정으로 나를 위한 멋진 삶을 요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핫에이지를 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6가지예요. 이 6가지를 보면요. 첫째는 진정한 삶을 산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제까지는 그 이전에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60이 넘고 은퇴 후에는 내가 굳이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쫓아 살 필요가 없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진정한 나를 찾아서 내 내면이 원하는, 진정으로 내 내면이 원하는 삶을 산다. 이런 사람들이 핫에이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한 삶. 예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죠? 자식을, 특히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직장에 가기 싫어도 가야 했고, 때로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도 사표를 확 던지고 싶지만 저 자식을 위해서 못 던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핫에이지의 기간에는 정말로 나만 위해서 살아도 누구도 당신, 왜 당신만 위해서 삽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는, 그때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되는 시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하는 삶을 살더라. 핫에이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하는 삶을 살더라. 이 일은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하더라. 난 늙었으니까 그러면서 뒷방으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웃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류하고 베풀고 봉사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동안은 너무나 그저 나를 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누적된 모든 경험이나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회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조금 살아야 우리가 죽을 때 그래도 좀 멋진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멋진 인생은요, 이타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때 진짜 멋진 인생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핫에이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더라.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중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내가 오늘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오늘이었거든요. 그죠? 싶어하는 내일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준비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 이런 거 더 많이 다른 거라도 많이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에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민광장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보러 올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민특강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강의 주제가요, 소중한 이 순간을 위해였어요. 이 강연 제목을 이렇게 지은 특별한 이유라도 혹시 있을까요? 네, 앞으로의 삶을
준비를 잘 한 사람들은 한순간 한순간을 보람있게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과 불행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한테는? 네. 오늘 CNB 방송을 찍는 오늘 특별한 오늘이 아닐까요?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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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요, 이 시민특강 들으면서 아주 많이 감동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 강의 몇 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강의를 할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껴요. 또 아쉬움도 남고요. 그렇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앞으로의 삶에 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예전에는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고 또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 자녀의 아이들까지 돌봐주고 나서야 본인들의 어떤 노후를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부모님들은 어찌 보면 정말 당당하게 본인들의 노후를 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지혜로우신 부모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면 앞으로의 삶이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교수님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이제 사회복지학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것이고요.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사실 이제 웰다잉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준비보다 조금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일찌감치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제가 사명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서 이분들이 노후를 더 준비를 잘 하시고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CNB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CNB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연습이 없는 인생,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행복의 순간을 꿈꾸면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네, 교수님 오늘 시민특강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왕성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